어제 그 12연기에 일단 그 마음이 무언가에서 그 뜻, 의도, 아뢰야식, 그리고 의근, 이렇게까지 이제 마음을 정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근은 마음이냐 아니냐, 정신의 무더기는 맞는데요. 근본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냐는 조금 애매해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거가 의도, 아뢰야식, 의근하고서는 또 곧이어 안이비설신, 근이 있단 말이죠. 안근, 이근. 이 근은 빨리어로 원래가 기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의 기능, 눈의 기능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의근은 안이비설신에게도 속하고 의도와 아뢰야식에서도 보면 중간쯤 있는 거예요. 중간쯤. 그래서 안이비설신보다는 더 대장이에요. 대장인 이유가 부처님께서 안근이 예를 들면 눈은 보는 기능을 하고 귀는 듣는 기능을 하고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의근이다 이러셨거든요. 마치 그 뇌의 일부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의근이 뇌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뇌라고 제가 얘기 드려야지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면 눈이나 귀나 듣는 것들이 각각이 눈은 들을 수는 없고 귀는 볼 수는 없고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한 번에 집합이 돼갖고 총체적으로 경험이 되는 곳이 뇌잖아요. 그래서 비유컨대 뇌라고 얘기했지만 뇌에는 의근이라는 의의 기능만이 아니라 뇌에는 아뢰야식이 있어요. 눈에 안식이 있듯이 이식. 그러니까 꼭 뇌는 아니에요. 그냥 비유입니다. 근데 뇌도 맞아요. 뇌의 부분적인 건 3차원 모니터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예요. 그러면 쭉 이해해 보세요. 의도 아뢰야식이 의근을 만들었고 의근이 안근, 이근 등등등. 그래서 안근, 이근 등등등은 여기 그 의근에서 전부 다 총체적으로 경험이 되고 물론 식이 발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뢰야식이 혹시 우리 몸이 있는데 몸 안에 어디 한 군데 특정한 곳에 제가 가슴 얘기를 자주 했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어떤 길이 거기에 있다 깊이 이런 얘기지 그 뭔가 특정한 장소에 아뢰야식이 있거나 이렇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비유컨대 우유로 빵을 만들 때 우유 반죽으로 만들게 되면 우유는 빵에 곳곳에 스며 있지 않습니까? 빵이 어디 특정한 한 군데에 우유로 빵을 만들었는데 우유가 빵이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우유 반죽을 밀가루 반죽이구나. 우유로 밀가루 반죽을 빵을 해서 만들면 그 나중에 빵이 만들어져서 우유는 안 보이지만 그 밀가루 반죽 안에 곳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근에서 아뢰야식이 발현됐을 때 의식, 안에서 발현되면 안식, 이식 이런 식으로 그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건데 안으로 그 표상과 개요, 통론과 개요, 표상과 새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밖으로 표상과 통론과 개요, 표상과 새 세상이 있다. 이랬을 때 접촉이 벌어졌을 때에 그 다음 그 느낌, 이하 등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둘 다가 있다 이러셨는데 그것이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안으로 정신의 무더기에 통론과 강론, 개념 분별이 있어 갖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 있어 갖고 그림 같은 거로 생각해 보세요. 큰 영상, 표상과 예를 들면 사람을 볼 때에
전체상을 본다, 인상을 본다 할 때가 표상이고요. 눈, 코, 입 따로따로 보면서가 세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물을 볼 때 표상, 전체상을 볼 때가 있고 개별적 상을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표상과 개요, 큰 거와 작은 거에 각각 나누어서 그 사이에는 더 많은 게 있죠. 예를 들면 눈 하나가 보면 세세상이지만 얼굴만 보면 아까 전체를 보는 인상보다는 덜 본 건데, 그래도 그 눈만 보는 거와 사람 전체를 보는 인상과는 그 중간쯤 보는 거니까 그 안에 많은 거죠. 이렇게 사람 하나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이 우주까지 펼쳐서 보면 표상과 교류가 무척 많은 거죠. 무척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이런 거예요. 비유합니다. 만약에 나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깥쪽은 전부 다 푸른 하늘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의미가 없어지죠. 발현이 안 되죠. 아마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늘밖에 못 봤으면, 그런 세계가 있다면 자기가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구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는 밖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형무수로 펼쳐졌는데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밖에가 그런들 나는 모르죠. 모를 거잖아. 그러니까 안으로도 있고 밖에도 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걸 다시 새삼스레 드린 이유는 그 안근 등, 그 기능, 눈의 기능 등들은 표상과 세세상, 통롱과 강론을 식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러니까 눈은 소리를 듣는 것의 기능으로 만들질 않고, 귀는 예를 들어서 보는 기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소리에 관련해서, 제가 과학은 모르지만 무슨 달팽이관인가 뭐 어떻게 진동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배운 거. 소리에 관련해 갖고 표상과 세세상, 통론과 강론을 그, 그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각에. 그 얘기 때문에 드렸고, 로봇을 생각하시면 되죠. 로봇가 본체에 모든 걸 저장하는 식은 있겠지만 눈, 코 등등이 따로, 눈은 아예 유리창이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 아이가 볼 수 있겠어요, 로봇가. 눈에는 식별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와 세세를 다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눈에다가 부여해야지만 본체에 전체 정보 수집이 있더라도 그걸 이제 분석하고 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비유한 것이, 우유를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면 빵 전체에 우유가 번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기능이라는 건 그 식별할 수 있는 뭐지, 총체적으로 뭘 하는 것은 메인 컴퓨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 본다면 기능들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군도 이게 기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비록 아까 각각의 영역들이 총체적으로 경험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능이라는 의미는 이것도 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뇌에는 기억도 있고 분석도 있다, 이렇게 과학이 밝힌 거죠. 뇌에 있어서의 그 기억이다라는 건 식으로 보시면 될 거고, 비유컨대 아래 하시고, 분석한다라는 건 의근으로, 뜻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 정의를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각각이 지금 그 뭐냐라는 지금 여러분 정의를 듣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 보물지도가 없으면 어디 섬에 보물이 많대더라. 그 어디 섬이 미국 어딘지 한국 어딘지 일본 어딘지도 아예 모르는 포기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처럼
마음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보통 지금 뇌에서 벌어지는 것만 마음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러면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색수상 행식의 전모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행이라고 한 게 의도예요. 그리고 식이라는 거 알아야 식인데, 이 전모를 알려고 그러면 저한테 지금 이렇게 들어서는 아니고, 듣는 건 지도만 들으시는 거고, 실제로 식에 들어가서 그 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벌어지려면 이제 삼매가 굉장히 깊어야 되는 겁니다. 삼매가 깊다는 건 다르게 얘기 드리면, 의근이, 의의 기능이, 뜻의 기능이, 뇌의 부분적인 기능이 전체다 마음에 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보다 더 그 비롯한 그것의 원인들인 식이나 의도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의근이 정지됐을 때, 생각의 분별이 정지됐을 때, 의근이 정지됐을 때에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식과 의도로. 비유컨대 제가 잘 비유하는 건데 말은 안 되지만, 컴퓨터에 모니터가 마음이 있다면, 자동 로봇이어서 모니터가 난 줄 알았다가, 인조인간이 그런 거죠. 마음이 뇌에서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이 떠오르니까 조금 관찰해보면 뇌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가 보다 했다가 자기가 인조인간인지 아는 순간에 그러면 이건 컴퓨터 원리처럼 이 뇌는 3차원 영상 모니터고 여기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 뿌려주는 게 있겠구나, 그게 더 우선이겠구나 하고 식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이나 마나 내가 깡통 로봇이 아니고 자율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로봇도 식이 있는데 나랑 다른 건 뭘까? 나는 자유의지가 있구나. 근데 이 자유의지를 볼 수 있을까? 의도를? 궁금하잖아요. 볼 수 없을 거야. 어떻게 이 의도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할 건데, 그게 언제 되냐면 무심이 됐을 때가 되는 거예요. 삼매가. 즉 의가 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의가 일단 꺼져야 돼요. 스위치가. 의가 켜있는 동안은 식이나 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스위치가 꺼진다는 건 잠자거나 기절한 건 아니에요. 자의로죠. 자의. 마음 공부예요. 타의로 뒤통수 맞아갖고 기절해버렸다. 그럼 잠든 거잖아요. 그런 건 말고죠. 그냥 잠들었을 때는 의도와 식은 살아있다. 어제 얘기 드렸죠? 그런지 모르겠다. 의도와 식은 살아있어요. 잠들어도. 잠이 안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거 안 들렸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색수상을 또 만든 게 꿈이에요. 의도, 뭔가 하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저장된 기억들이 있고, 그럼 둘이 합작을 하지 않겠어요? 그 기억, 뭔가 경험을 하고 싶은데 잘 됐다. 이 식에 저장된 게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자유의지로 경험하자. 경험하려니까 색수상이 잠들었거든요. 몸하고 느낌하고 인식작용이 잠들어 버렸거든요. 저희가 잠들었다라는 건 깊이 잠들면 몸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느낌도 없고. 깊이 잠들어서 찔러도 모르잖아요. 선잠 말고. 그러니까 색수상이 없으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색수상을 만들잖아요. 꿈에서. 꿈에 나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행식만 있다가 색수상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게 12연기랑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좀 전에 12연기 순서가 행이 식을 식이 이제 행식이 둘이가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니까 행식 다음에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로 갈랐잖아요. 꿈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윤회의 구체적인 원리인 겁니다. 윤회도 이와 같은 거죠. 윤회도 색수상이 죽으면 부처님께서 사람이 죽자마자 의근과 몸뚱아리 죽는다. 식이 전이 돼서 행식이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의근과 새로운 현재 마음이라는 그 의근과 3차원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와 그 몸체를 만든다. 그 행식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행식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다 소멸하라고 하신 게 나중에 식소멸하고 의도를 소멸하고 의도가 행입니다. 그렇게 다 소멸을 하게 되면 해탈이 돼갖고 윤회가 끝나는 거죠. 행식이 없어서 행식이 소멸했기 때문에 새로운 색수상을 만들지라는 겁니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에 의해서 느낌 등등등이 벌어진다는 얘기 드렸는데요. 느낌, 가래가 벌어지는데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 앞으로 그냥 저는 이거를 다 6개를 얘기하려면 힘드니까 이 중에 눈만 얘기하겠습니다. 눈하고 색은 이제 한글로 모양이니까 영상입니다. 눈과 모양의 접촉, 이렇게만 얘기 드리면 나머지 이하도 다 얘기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눈과 모양이 접촉을 하게 되면 느낌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가래가 벌어지고, 그 세 개가 벌어지고, 생멸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접촉이 안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보면 쉬운 겁니다. 가꾸를. 접촉이 안 벌어지면 그 밑에 건 다 못 벌어진다 해요. 앞에 걸 원인으로만 뒤에 게 벌어졌기 때문에 눈이 모양이랑 접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벌어지겠죠. 그런데 아까 부처님께서 이 안에는 전부 다 표상과 세세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깥 세계도 표상과 세상이 쭉 펼쳐져 있는데 어찌 접촉이 안 벌어질 수 있냐 이거죠. 눈 뜨고서. 눈 감고가 아니고요. 눈 뜨고 안 벌어지는 게 뭐냐면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눈에지요.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면 마음은 일어난다. 이제 마음이 산란하게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접촉이다라는 게 주의와 관심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눈 뜨고 내가 어떻게 안 접촉할 수 있지? 지금 한번 해보시죠. 뜨고서 특정한 대상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에 주의와 관심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눈이 바깥으로 안 나가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야 도로 안광이. 이 얘기는 마음이 바깥으로 치달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다. 이때 둘 중에 하나가 벌어져요. 세상이 싹 없어지거나 눈 뜨고요. 다 들어오거나. 자, 해보셨어요? 지금 하도 해보셨어요? 물론 잘 안 되실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특정한 대상에게 관심을 갖고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12연기는 시제품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제품. 처음 만들어진 인조인간이다. 어제 얘기했듯이 사과를 아직 못 먹어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태어나는 건데 여러분은 사과 다 먹어보시고 새로 만들어진 시제품이 아니라 지금 저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많이 해서 시계 저장이 많기 때문에 수없는 생에 근데 요번 생이라고만 얘기하더라도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치달려서.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이렇게 좋고 어떤 게 집착들이 있거든요. 하여간 시제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뭐가 뭔지를 주의와 관심을 안 주는 상태로 그 거두어지는 거죠. 그때 본성이 없다면 기절인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상의 주의와 관심이 없으면 이제 본성으로 그 산매의 깊이만큼 본성이 드러나는 거고 본성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접촉. 자, 접촉이 지금 일말에들 지금 조금씩 해보셨을 거예요. 뭐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를 떠나서 눈 뜨고도 접촉을 안 할 수 있겠다라는 건 여겨지세요? 잘 안 여겨지시나? 주의와 관심을 안 줄 수 있겠다. 비유합니다. 저기 자동차 운전들 다 하실 텐데 운전 처음에 배울 때 신경 많이 쓰이셨죠? 지금은 뭐 거의 전자동으로 운전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뭐 초보일 때는 막 그 많은 주의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접촉이 없다고 못 움직이는 건 아닌 게 지금 주의와 관심이 없어도 능숙하게들 하시죠. 별로 힘 안 들여요. 어떤 사람은 주의와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산매에 들어가고 윗바사나 산매가 되는 건데 그때 그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주의와 그 지금 그럴 때 자동차를 처음에 배울 때가 더 좋았냐 아무런 주의와 관심이 없을 때가 마음이 편안하게 운전할 때가 좋냐 이런 거죠. 후자가 좋겠죠. 전자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때는 초보 때 생각하면 막 주위에 부딪힐까 뭐 할까 신경 쓰고 괴로웠는데 그때는 괴로운지 몰랐어요. 왜 그러죠? 차를 처음 운전하니까 신나고 집착 때문에. 그래서 주의와 관심을 어떤 사물들에 주게 되고 뭔가 뭐 좋아하면은 그땐 그게 괴로운 건지 몰라요. 산란한 마음이 집착 때문에. 그런데 주의와 관심이 없으면은 아까 편안하게 운전하듯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지금 주의와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도 그 약간의 목숨에 대한 뭐도 있는 거고 두려움도 사고 날까봐 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운전하는 건데 산매에 든 사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움직여요. 길 따라서 그 차가. 그래갖고 참 좋은데 주의와 관심이 이 대상들이 없을 때 그때 일단 산매는 아니더라도 아주 편안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처음엔 몰랐냐면 아까 자동차 처음 운전할 때 그게 산란하고 굉장히 나중에 보니까 복잡한 마음이었는데도 그 자동차 운전한다는 게 좋아갖고 집착이 있어갖고 몰랐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특정한 대상에 지금 나가는 마음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와 알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산매는 아니더라도 그때 접촉을 피하는 것이 그 편안하다 이렇게가 됩니다.
또는 음악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는다면 물론 접촉을 안 하는 게 최고지만 그렇게까지가 안 된다면 그 음악을 분석하면서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그건 일이 되고 고뇌가 됩니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그냥 들어야 될 거라면 주의와 관심 없이 편안하게 흘려듣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주의와 관심이 덜하다는 건 접촉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접촉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완전한 접촉, 뭐 완전 무접촉, 삼매 그 중간쯤에 어디에 접촉들이 있을 건데 접촉이 덜할수록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주의와 관심이 그래서 이 접촉을 주의와 관심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접촉이 심해지는 거고 접촉이 심해지면 산란한 마음은 많이 일어나는 거고 접촉이 약해져서 무접촉으로 갈수록 이 그 뒤에 느낌 등등이 작아지겠죠. 거기에 완전히 강하게 이러지는 않을 거다. 느낌에 일이 되는 겁니다. 접촉 다음에 이제 그 접촉을 하게 되면 눈이 모양을 보게 되면 일단 눈이 모양을 보았다. 접촉인데 영상지라고 생각하세요. 영상을 보았다. 귀가 소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그 표상을 보았다 이렇게 여기세요. 제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 아직 그 사과를 보았다 하면 사과의 강론을 모른다. 먹어본 적도 없고 그냥 처음 통째로 봤다. 그래서 먹어본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 저게 무슨 이렇게 꼭다리가 이렇게 생겼지 빨갛지 뭐 이런 생각도 그 부분이 어딘 파랗고 막 요러네. 부분적으로도 안 본다. 그냥 통째로 보았다. 표상을 본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다 그냥 표상이다 이렇게 한 거고 소리도 영상으로 보았다.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시제품이 소리를 처음 들었다. 어떤 음악을 들었다. 음악을 그 전문가처럼 강론으로 분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면 소리구나 하고 들을 거다. 그래서 맨 처음에 냄새를 맡았다. 먹어본 적도 없어 아직 냄새를, 향을.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 신기해. 그리고 각각의 개론을 분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통째로 표상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뭔가 미묘하네 하고서. 그래서 맨 처음에 벌어지는 건 다 영상 내지 표상이다. 표상을 보았다. 이렇게 여기세요. 표상을 보니까 느낌이 벌어졌다.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아직 저거 표상이 느낌이 벌어지니까 가서 이제 가래가 벌어지는 거지. 뭔지 모르는 자꾸 외워보다. 그래서 사과를 따먹으러 갔다. 먹어 취향 어둠에 어딜 취하고 나니까 이제 접촉의 결론이 난 거죠. 접촉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지 모르다가 이제 접촉의 결론이 나서 이루어진 어제 그 생, 노, 병사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드렸습니다. 이런 12연기를 안한존자님께서 그 부처님의 시자셨던 분이시죠. 태탈하신 분입니다. 안한존자님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 세월이 많이 지나서였을 거예요. 경에 이제 제가 12연기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참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했는데 부처님께서 안하나 그런 말 마라. 진정으로 12연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부다뿐이다.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또 구연기를 설해주십니다. 이 구연기를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구연기는 12연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가래, 아까 접촉, 느낌, 가래 있었잖아요. 그 가래부터 출발합니다. 그 가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함을 조건으로 어둠이, 아까 사과 먹듯이 어둠을 조건으로 판단 분별을 조건으로 탐욕이
탐욕을 조건으로 탐욕에 대한 집착이, 탐욕에 대한 집착을 조건으로 움켜쥐는 조건으로 인색함이, 인색함을 조건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을 한다. 이게 구형절입니다. 자, 아까 가래를 조건으로 여기서는 12연기에 비해서 추구함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가래가 생기니까 사과를 따먹으러 추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함, 아까 12연기랑 같아요. 얻음, 먹었다. 사과를. 얻음을 조건으로 판단 분별이에요. 12연기가 펼치신 거예요. 아까 사과를 맨 처음에 볼 때 뭔지 모른다. 그냥 묘한 가래가 있는데 표상만 한다. 먹어보니까 강론까지 알게 됐다. 개요까지. 이해되시죠? 아까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지 몰랐는데 이제 분별이 일난다. 야, 이거 봐라. 진짜 맛있네.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이건 참 말로 표현 못하게 오묘하구나. 분별이 생긴 거. 그러면 분별을 조건으로 탐욕과 지금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한 집착과 움켜짐까지 갑니다. 요것을 다른 경우에서 부처님 말씀은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의 과정입니다. 일사천리로 그렇게 가겠죠. 누군가가 탐욕은 나쁜 거다 배워서 마음 공부해서 버릴수록 좋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계속 양이 늘어나겠죠. 마치 돈을 가지면 금땡이, 금땡이면 다이아몬드 하고 싶듯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맨 처음엔 탐욕에 머물러 정도 했다가 점점 좋아지니까 탐욕에 강요되었다가 점점 좋아지니까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면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완전히 동요되어 넘어서 다시 인색함까지 간다 이러셨던 거예요. 인색은 동전의 양면으로 질투와 인색인데요. 인색한 사람은 필경 질투스럽고 질투스러운 사람은 필경 인색한데, 질투는 남이 성취하면 너무나 내가 고통스럽다, 배 아프다. 인색은 나의 성취를 남과 절대로 노는 수가 없다. 여기까지 간 것은 아까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까지 넘어서 여기까지 간 사람은 우리가 흔히 구두쇠라고 하는데요. 구두쇠보다도 어쩌면 지독한 건데, 이것이 질투가 이웃이 사촌이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잘 돼도 배 아프다까지 간다 이런 겁니다. 인색은 내 부모님, 내 자식, 내 형제 자매에게도 내가 잘된 성취를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여기까지 간 게 인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색을 조건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가, 좀 비유컨대 아까 사과 얘기도 했으니까 과수원을 졌어요. 그 앞에 과정에 탐에 머물러 정도는 과수원 안 질 거예요. 그냥 일반 파는 사과를 갖다 사다 먹든지 주워서 먹든지 그럴 건데, 동요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중독이 되니까 요거 나만 먹어야 되니까 이제 과수원까지 짓고 요것만 평생 먹고 살아야겠다. 비유입니다. 과수원 하는 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과수원 하는 분들 설마 나만 먹겠다 그랬을 리가 없는 거죠. 판매하고 이제 비유. 그래서 과수원을 줘놓고 자기만 먹으면서 이제 그 서리를 좀 당해도 괜찮다 해서요,
좀 어느 정도 나도 먹고 뭐 나만 먹는 거지만 설이 당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탐에 어느 정도 머물러 강요된 사람이고, 설이 하는데 너무나 설이 하게 되면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동요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설이 정도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질투와 인색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된다 해갖고 군인들을 배치한 거죠. 사갖고 아무도 못 따먹게, 따먹으러 오면 사살이라까지 가는 거. 그러면 이 부처님 말씀에서 저희가 이제 그 큰 틀을 한번 뽑아볼게요. 군데군데 뽑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는 표상을 봤다죠. 1번. 2번은 먹고 나니까 분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통론만 있다가 강론이 생겼다. 맨 처음에 영상만 있다가 판단 분별이 생겼다. 분별치가 생겼다. 분별이 생기니까 탐욕이 생겼다. 탐욕은 물론 전방위로 계속 더 나쁘게 커지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탐욕이 생기니까 칼과 방패를 화가 생겼다. 지금 골자만 뽑은 겁니다. 고여정이라는 거. 그런데 그 아까 표상 보는 건 어디서 생겼냐면, 표상은 가래로부터 출발했죠. 그러니까 시제품들이 묘한 가래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표상을 본다, 영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상지로 표상을 본다. 분별이 생긴다, 탐욕이 생긴다, 화가 생긴다. 이 공부를 거꾸로 역순으로 닦아야 됩니다. 가래부터 표상부터 없앴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쉽지가 않으니까 먼저 거꾸로 화부터 다스린다. 참회 등 탐욕에 부처님께서 머물러 정도만 인정하셨다. 완전히 동요되고 강요되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머무르기만 하고 탐이 잘 될 거니까 머무르기만 하세요. 부처님이 이러셨던 거죠. 이렇게 공부. 그 다음에 분별을 많이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가래가 자꾸 생기게 되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의 영상으로 몰아가서 그 삼매가 돼서 안으로 전부 다 거두어져서 주의와 관심을 안 줘서 아까 접촉이 없는 상태까지 가라. 이렇게 공부 여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화가 많은 사람이 화부터 없애러 가면은 아까 그 분별을 없앤다가 더 높은 여정에 있었는데, 화 있는 사람 보고 분별을 없애라는 그 사람 없애겠어요? 그래서 일단 화부터 다스려 가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탐에 머물러 준다. 그 다음에 4가지 종류의 견해가 무엇인지 알아갖고 분별을 없애는 것. 이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표상은 자꾸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세상에 주의와 관심을 주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의 수행 주제 하나로 일단 표상을 몰아간 다음에 그 표상마저 사라지면 세상을 다 초월하게 되니까 무심삼매가 됩니다. 무심삼매가 되면 아까 그 무접촉, 그러면 아예 12연기 아까 그 접촉이라는 부분 자체가 소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표상, 영상, 그 다음에 분별, 탐욕, 화성냄 이렇게만 뽑아서 얘기 드렸는데, 통론으로는 부처님께서 모든 상을 소멸해라 이러셨어요. 그 빨리어로는 산야가 됩니다. 산야, 상인데 지금 상의 순서를 제가 큰 것만 뽑아서 영상지, 분별지, 탐욕, 관냄 이렇게 갖고 그 상의 큰 것만 뽑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 실제로 상이다라는 건
12연기에 나오는 모두가 상이에요. 3개, 6개, 색계, 비색계는 모두 삼야로 이루어진 세계다. 즉 상이라는 게 뭐냐? 상이라는 건 쉽게 얘기 드릴게요. 2개 이상이 존재하면 상의 세계예요. 형체가 없더라도요. 형체가 없는 거에 여러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 비색계는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형체 없는데 순수 의식인데도 아직 완전한 공이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공이 왜 못됐냐면 본성이 포자파타에서 말씀 계십니다. 본성이 구경에까지 이르러야지만 완전히 단일하게 전체로 편재한 동료들이 없는 완전한 궁극이에요. 여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하죠. 이 바깥 세상은 없다. 비유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안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주 넘어까지가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면 이 전체로 편재한 것이 사이즈로 깊이로는 제일 지고의 마지막 본성이다. 사이즈와 깊이는 같은 의미를 드린 거예요. 즉 이 원에서 누군가 80%밖에 편재 못했으면 20%가 아직 편재를 못했으면 본성이 불성이 다 보고 다 아는 20%는 다 보고 다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때 본성이 80%만 드러난 거다. 이래서 아까 비색계에는 여러 레벨이 있어요. 비색계에도 하나의 세계라기보다 무심이 된 사람들이 이제 비색계가니까 무심에 흔히 무색계 사삼매라는 게 있죠. 저는 지금 무색계라고 하는 걸 다 비색계라고 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무색계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이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레벨이 많다. 비상비비상에서도 또 경지가 무척 많다. 편재를 끝까지 못했다들. 끝까지 못했으니까 형체 없는데 순수 의식 맞는데 아직 동료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전체로 스스로 편재를 다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삼야예요. 삼야의 세계예요. 스스로 완전한 독존이 아니고 둘 이상이 있는 세계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상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는 세계가 상의 세계다. 사람으로 하면 그런 거고요. 컴퓨터로 하면 이진법이에요. 음양, 자타, 영과 일이 있어갖고 이루어진, 즉 나와 너가 있다는 거는 본 궁극이 아니고 뭔가 새로 이루어진 거고 태어난 거고 만들어진 거고 생겨난 세계죠. 창조된 세계예요. 둘 이상이 있는 세계는. 이진법칙이기 때문에. 둘 이상 있는 세계는 무조건 태어나고 멸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층의 존재냐 하층의 존재냐는 공부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형체가 있느냐 형체가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음양으로 지어진 세계는 다 형체가 있을 거다고 보잖아요. 형체 없이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형체 없지만 그게 진짜 순수 형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는 형체 없지만 에너지는 공도 아니고 그냥 비형이에요. 아닐비자예요. 힘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질량화 하잖아요. 특별한 상황이면. 유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상태가 아니죠. 뭔가 성질이 있다는 거죠. 형체가 없는 듯 하지만 변하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는 원래 그 제일 법칙이
우주 내에서 한정된 내에서죠. 일단 시작을 했다면 우주 내에서 에너지는 새로이 생겨날 수도 멸할 수도 없다. 다만 하나의 형태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라는 건데요. 피곤한다. 여기까지 나가려면 또 복잡할 것 같습니다. 또 돌아옵니다. 상의 세계 이해되셨나요? 상이라는 건 둘 이상만 있으면 전부 다 상의 세계다. 상의 세계 같은 둘 이상이라는 건 성질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산야의 결과물이고, 왜 둘 이상이 되냐면 산야의 세계란 뭐냐면 전부 다 조건 지어진 세계다. 궁극이 아닌 조건 지어진 세계다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건 지어진 세계의 주 특성은 태어나고 멸한다. 모든 조건 지어진 세계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윤회하는 세계들이 다 상의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12형도 보시면 알잖아요. 뭐 무명 상의 세계, 의도, 무명은 물론 이제 고진멸도를 모르는 겁니다. 일단 약간 제외해놓고 한다면 의도가 있는 모든 세계는 상의 세계다. 이해되시죠? 의도가 있다는 말 자체가 자타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만 자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고 경험할 대상이 있다라는 건 나와 너가 있다는 거죠. 지금 타를 볼 때 경험할 무엇이 있다라는 건 자기가 독존이면 경험할 무엇이 없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도 상의 세계예요. 식은 뭐 더군다나 식은 기억을 저장하려는 뭔가가 있고 식별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진법이 꼭 필요합니다. 식별이라는 자체가 yes, no, 이것저것 이런 의미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고 분별이라는 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개가 꼭 필요한 거죠. 최초의 단위가 이렇게가 모두 다 상의 세계다. 삼야의 세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론으로는 산야를 멸해라 하셨죠. 보통 경에 이렇게 두 개로 잘 말씀 주십니다.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소멸하고 DT 견해의 그물을 벗어났다. 이 두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순서는 바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은 없습니다만, 먼저 견해의 그물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삼야의 그를 완전히 초월하고 소멸한다. 이렇게가 되는 건데요. 아까 견해의 그물을 벗어나고에 보면 일단 아까 판단 분별이 있었죠. 판단 분별까지만 벗어날 수 있다면 공부 많이 온 거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체 연기에서 그 위로 많이 온 거잖아. 판단 분별이 거의 시제품 상태로 온 거잖아. 그리고는 이 산야들을 모두 소멸하고 초월한다. 이제 여기에 방법론이 8정도 계신 거죠. 전체. 그러니까 통론으로 그냥 견해를 벗어나고 산야를 벗어나라 이러신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을 쭉 주십니다. 다음 주에 저희 공부할 고진별도에. 일단 통론으로 이해하십시오. 통론으로 크게 얘기할 때에는 견해의 그물에 얽히지 마라. 견해의 그물을 모두 벗어나라. 그리고는 전체 산야에 대해서 이제 미세한 추산야, 거친 산야, 그 다음에 미세한 산야, 이 모든 걸 다 소멸하라 가라.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겁니다. 또 다르게 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욕계, 색계, 비색계, 3계가 다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이긴 한데 위에 상충으로 갈수록 상이 미세한 거죠. 형체로 얘기한다면 형체가 미세한 거죠. 이쪽으로 올수록 거칠은 거예요. 그 상의 세계에 우리가 사니, 거기서는 당연히 3계에서는
윤회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비세계에도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세계가 전부인지 알면 그 존재들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던 자기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로 한다고 되겠어요. 결국은 머리 이렇게 지금 들어서 이해했다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가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접촉이 없는 무접촉이 돼야 돼요. 12연기에서. 무접촉이 되면 그 세계에서 알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에 속한 존재는 아니구나. 그렇다고 무접촉에서 다 됐다도 아니고 무접촉의 산매들이 이제 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접촉이라기보다 무접촉으로 향하는 무심산매들인 거죠. 그 이제 점점 더 돼가는 거죠. 무접촉으로.